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여러분들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일까지는 양호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또 내일 또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가 나온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금요일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하방으로 조금 더 눌려나가는 배팅이 좀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일부 시간 좀 참조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1월 8일까지는 한 4천선까지 유지가 될 거다. 그 다음부터는 결과적으로 BOJ의 금리 인상 여부 이 부분에 따라 조금 더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생각하면 한 3,900까지는 열어두고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하는 준비는 해놓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 대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좋은 종목이 뭐 많이 놀릴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좀 장이 좋지 않거나 또 이렇게 좀 할 때는 제가 좀 큰 대형주도 좀 편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중 확대 축소하는 것들이랑 종목별 대응하는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건지 항상 장이 좀 안 좋거나 수급 상황이 좀 별 볼 일 없을 때는 우리가 종목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또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투자 잘하는 사람은 결국 투자 시나리오가 틀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 시나리오 수정해 가면서 거기에 대응해 가는 그런 방안을 갖다 생각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딱 정하고 나서 내일 딱 답이야, 예스야, 노야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할 때 참 위험한 분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뭐 장기적으로 다 괜찮은 것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일정 기간을 두고 회전율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빨리빨리 만들어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죠. 일명 효율성을 갖다가 생산성을 갖다 좀 더 올려나가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또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머니케어 뉴스와 케어맨 클랩과 함께 즐거운 또 투자 생활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 같은 경우는 제가,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저도 아쉽긴 한데, 제가 저희 15,300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물대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15,350원 이 정도에다가 매물을 걸어놓고 매도를 걸어두고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매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땐 오늘 내일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유가 뭐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민간 기업인 파라다이스나 롯데건강개발 같은 경우는 그닥 좋은 효과는 발휘할 수가 없을 거지만 GKL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GKL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혜주가 되는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시 올라왔다도 차익 나와서 또 이슈가 가라앉으면 다시 또 매수하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익 롱숏 거래는 그 상황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도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안 드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5,350원에 매도가 떨어져서 수익률 한 7%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8% 조금 안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수일 내로 며칠 안 됐는데 수익이 또 나왔으니까 또 시장에서 우리가 뭐 예상을 했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으니까 또 그렇고 내일까지는 아마 이 이슈가 연장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시 눌림 들어오면 다시 GK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또 중국 관광객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또 고정대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매수 다시 한번 해보면 또 뭐 복리 수익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좀 접근해 주시면 땡큐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238번째 12월 18번째까지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두루두루 지금 잘 진행되고 있네요. 억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가 뭐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낸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220일 이동평균선 여기 아래쪽 들어오면 매수가 좀 들어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그때 맞춰서 뭐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10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고, 언제 또 매수해야 되는 거야? 라고 또 생각을 많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부합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오늘 하나증권이 또 좋은 또 타임에 또 리포트를 하나 내줘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를 올려주는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원래 14인데 15만 원 정도로 업사이드로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정했던 그 수준으로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환율 계산하면서 이렇게 다 수익성을 또 계산해 보면 아마도 꽤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들은 연간 뭐 있으세요. 180조에서 영업이익이 200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분기당 거의 한 20조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우리가 실적 나온 것도 생각해 보면 대별 디램값 상승한 것들 하고요. 또 지금 HBM4 관련된 내용도 이슈가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인 뉴스 많고요. 또 항상 보면 사이클적으로 보면 한 번 이렇게 상승을 탄력을 받고 올라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번 정도는 또 신나게 한번 랠리업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매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나온 것들 팩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4만 원 이하에서는 평단 조절하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일부 시간 그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주가의 EPS 관련된 부분하고 영업이익 관련돼서 주가의 움직임 폭을 생각을 해봤잖아요. 49만 원에서 그죠? 54만 원 사이에서는 뭐다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1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초병을 또 보내놓은 거죠. 제가 53만 8천 원 이거보다 좀 싸게 사세요라고 했는데 어제 53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 생각에 저보다는 기준가보다 낮게 매수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뭐 비중 평단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비중 한 지금 10% 정도 더 업사이드 또 올릴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아니고요. 며칠 더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 들고 있는데 뭐 치고 달려가면 뭐 땡큐 하는 것들이죠. 다만 SK 하이닉스는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 비중 10% 하라 하더라도 금액은 기본적인 뭐 우리가 소형주 정도의 규모는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거래할 때 여러분들만의 그래도 10% 개념의 예를 들면 비중을 갖다 설정을 해놓고 거래를 해 나가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간 가이던스가 이미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매크로가 악화됐을 때 그때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중 제가 우리가 기준가에서 그죠? 비중 15% 낮춰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절반 정도 덜어낸 겁니다, 여러분. 자, 사실은 SM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글쎄 일본 가수라기보다는 중국 출신의 그 가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중국 공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SM이 가장 1번 타자로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업사이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지금 어쨌든 뉴스로 다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비중 우리가 30%여서 다시 절반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윗단까지는 조금 기술적으로는 보이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또 글쎄요, 이건 뭐 빠이빠이 하자고 하면 또 빠이빠이 하는 것들이어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엔터 쪽에서 주가가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벽하게 또 버려버리기도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은 한 번 정도 출구 전략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멘트 보내드리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SM, 이제 BEP 들어왔다라고 해서 손익분기점 넘어섰으니까 아마 그 시간대가 여기 지금 윗골이 있는 구간, 요 구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항상 비중 관리하는 건 제일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컨트롤 잘 못하시는 분들, 그걸 갖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는 거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보면 10번 있으면 8번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한두 번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서 더 먹었네, 못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눌렸을 때 그 비중 확대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건 어머나 상당히 큰 여유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는 취미생활 하듯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글쎄요, 갖춰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아래쪽으로 또 눌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또 15% 돈이 생겼으니까 다시 뭡니까? 예,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또 여력이 생깁니다. 평단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의 경쟁력은 뭐한다? 강화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주식은 무조건 쌀 때 사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들이죠.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만약에 여기서 14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목은 예, 힘든 거지 뭐, 그렇게 된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도 12만 원 정도의 공략을 해서 또 다시 평단 조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리수도 크게 돌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원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케어맨과 같이 해주시면 케어링이 잘 된다라는 것들이죠. 일반 분들이 이거 판단 내리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종목이 뭐 한 5개만 넘어가잖아요. 그 일반 분들은 절대 이거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케어맨과 함께 하시면 즐거운 투자 생활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 해양 뭐 눌리면 비중 확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에서 매수하는 일은 없겠죠? 내려올 때 첫 번째 양봉이잖아요. 여기서 손 안 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번 자리 중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다음번 자리 중간에 이렇게 양봉이 살짝 껴들어온다는 것들은 그만큼 세상에서 뭐 하고 있다? 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통 3, 4일 음봉 팍팍 떨어져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비중 확대하고 무거운 종목이니까 시간을 좀 텀을 좀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봐요. 내년 1분기 정도 갔을 때 여러분 이 종목의 주가의 위치는 지금 현재 위치는 상상도 못하는 위치에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봐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거래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자, 하나 엔진 정리하고 HD 현대마린 엔진 잡아야 되죠. 이제 10% 잡은 겁니다, 여러분. 초병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가가 조금 눌렸다 생각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2이동 평균선 여기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직 양봉 떴어요, 안 떴어요? 한 번도 안 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지지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10%는 일단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드리블 가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아래쪽으로 터져서 매크로가 안 좋아서 만약에 터진다라고 생각하는 가정까지,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뱅크리 청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서 충분히 다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20%까지 일단은 저기 생각해보면 8만 원까지 오잖아요. 그럼 10% 업사이드 올려가지고 한 8만 2천 원대까지 평단 맞출 거고요. 그 후로 만약에 더 눌리는 만약에 매크로 악화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 아래쪽에서 양봉 다시 터지고 수급 체크하면서 다시 드리블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이너스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주고 가면서 우리가 승부수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 두 개 때 시간 가면서 어떻게 돼요?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죠. 꼭 수익만 나야 되냐? 아니죠. 주식은 이렇게 돼요. 저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것들입니다. 항상 수익은 손실보다 크게 만들고요. 손실은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손해 안 보는 거 손해 안 보는 손해.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수익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 수익률 있잖아요.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15개 이상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전이에요.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종목이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막 글쎄, 글쎄 아침에도 보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던데. 저는 그런 방송 볼 때마다 짜증이 많이 나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스피치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면 HVM 뭐 3일째 다시 사시죠 이렇게 했을 텐데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의 돈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거기서 더 많은 그 뭡니까 그 인간적 고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쓸데없이 무리해서 도가면서 주식 투자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주의 종목 같은 경우 LS 에코너지는 다시 우리가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눌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또 다시 사줘야지 뭐, 그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샀었는데 이 자리에 다시 왔는데 왜 못 사냐? 그건 또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터져주면 우리가 기준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가보다 5% 이상 하락을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비중 15%업 이렇게 해서 평단 조절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를 할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주가 위치의 차트를 한번 보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LS 마린 솔루션 많이 올라가 있죠. 강원도에서 높은 데가 있죠. 지금 LS도 지금 중간에 치고 올라가죠. 우리 수익 내고 나왔더니 그럼 뭐 지금 싼데 아직 덜 올라온 거 뭐 있겠어요. LS 에코에너지죠. 물론 LS 에코에너지 4분기 실적 조금 빠지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 조정 다 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적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공략을 해주는 것이 맞겠지. 왜 걔도 높이 올라간 건 언젠가 또 눌려 들어오겠죠. 그냥 마냥 달리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뉴스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건 다시 또 눌려 들어오면 그때 또 사시면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 시리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즐겨 나갈 수 있습니다. 강원존선도 LS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자, 사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좀 눌리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좀 아래쪽에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 스터디 차트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자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쫄지 말고 이제 다시 또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S&D 여러분 삼양식품이 수출 실적이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예, 좋다고 합니다. 40% 올라갔다고 12월달 수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실적이 좋겠죠. 그러면 언젠간 뉴스가 타는데 이거 실적 발표 얼마 남았어? 한 달 남았잖아. 그럼 한 달 동안 우리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평단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중 30%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다시 비중, 우리가 쉽게 말하면 BEP까지 도달돼서 20%로 낮춘 거 아니에요? 다시 30%로 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올려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 아래쪽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가져가세요. 당장 수익이 안 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익의 수렴이 떨어져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이 시간이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계속해서 뭐 합니까? 평단만 낮춰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비중을 갖다가 적당히 잘 관리해가면서 현금을 막 쓰면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음봉인데 뭐 대체 뭐 제가 볼 때 며칠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할게요.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CES 앞두고 우리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1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평단 조절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뭐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 여기 122 이동평균선까지는 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물론 손 쓸 때가 있겠죠. 뭐가 들어와? 수급이 들어오는 게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손을 써야죠. 비중 확대해야
해야겠지. 근데 한 5%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15% 정도 다시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평단 낮추면서 공략 포인트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와서 수렴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수렴하는 일차적인 자료가 저 122동 평균선하고요. 22동 평균선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일본 근데 지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아래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점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하면 뭐 제주 반도체고요. 제주 반도체도 뭐 나쁠만 아니시, 다 이렇게 파도 뭐 다 그 따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한 번 정도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간은 저런 종목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저거 뭐 가이던스 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 반도체는 적자 기업은 아니잖아. 자, 그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가이던스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 계작주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나머지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세력 싸움이에요. 적자 기업들인데 이것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바이오 한번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내용 알고 나서는 절대 거래 못할 만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 시장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종목이라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제가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직원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좋은 또 이렇게 수주를 갖다 가져와요. 그리고 나면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요? 실제로 저것이 연속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마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잘하더라는 계속해서 일정 매출을 올려나가더니 그것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한테 하는 것이 맞죠. 수익률로 보면 어쩌다가 한번 터지는 놈이 좋긴 한데, 자, 그 사람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상당히 불안하죠. MNC 솔루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시그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눌려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쪽에서 여기 12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비중 확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들어갈까? 일단은 여러분 20%만 더 추가로 업사이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차이가 한 7만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단가가 어디 밑으로 내려옵니까? 예, 대략 보면 3만 원 빼고 나면 16만 원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잡아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머지는 매크로 환경이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매크로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더블업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보고 시장 환경 보고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15만 원대 초반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시장 평균가가 16만 6천 원 정도 돼요. 직전 이제 현재 주가 윗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계산해 보면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 중에서 매물이 좀 있는 구간이 가장 많은 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이제 16만 6천 원 정도 구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보면 16만 원 정도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매도 치진 않아요. 어떻게든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외국인, 기관, 뭐 다 물려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 투자했던 사람 중에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직전 그죠? 7개월 안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때가 되면 되는데, 이 종목의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 4쿼터 실적 발표 나오는 것이요, 3분기 대비해서 더블이에요, 더블. 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한번 남아있는데 이 종목의 실적 발표 나오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1월과 2월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사이를 보고 이제 무언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걸맞춰서 조금 전략을 펼쳐 나가면서 준비를 좀 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며칠 기다려 주세요. 오늘 장대 연봉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과감하게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또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서둘러서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들 평단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게 유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들어오는 서간에서는 하지 마세요. 자, 여기가 무너지는 자리가 있으면 여기 윗단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는 그냥 냅두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220의 아랫자리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한 번만 딱 10% 업사이드로 올려줄 겁니다. 자,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또 천천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만 여러분들 상황 봐가면서 평단 조절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여러분 답이 지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가지고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저 42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갭이 지금 한 4만 원 정도 벌어지잖아요. 그럼 한 2만 원 정도 평단 낮추게 되면 43만 뭐 9천 원, 5천 원 이 정도 수준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밑으로만 우리가 평단가 맞추시면 충분히 저는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은 이미 기존에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날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 설명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자, 다른 것들도 몇 종목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시간 두시고 가시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케어맨 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